안녕하세요. 시우 엄마입니다. 반가워요,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께 얼굴 비추면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영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오늘은 좀 이색적으로 시우 얼굴, 귀여운 우리 시우 얼굴 보여드리는 대신에 넷플릭스 발리우드 영화인 RRR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시우 영상뿐만 아니라 가끔씩 그냥 다른 영상들도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밌는 것만 올릴 테니 재밌게 봐주세요. 갑자기 웬 영화 리뷰냐고요? 제가 아기천사 시우의 시청자 분석표를 봤더니요, 진짜 신기하게도 한국 분들보다 오히려 인도 분들이 더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기도 했고, 지난 일요일에 가족들과 너무 재밌고 인상 깊게 본 영화라서 한번 리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RRR이 발음도 힘드네요. RRR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인도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영화가 독특해 보였고 아주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했어요. 계속 영화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신박하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인도 영화에는 갑자기 노래나 군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뮤지컬 영화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노래나 군무가 수시로 등장하고, 심지어 엄청 비장하고 슬픈 장면에서까지도 이런 노래나 군무가 들어간다는 게 참 재밌고 신선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여러 사람이 딱딱 각을 맞춰서 추는 군무가 발리우드 영화의 원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의 군무가 마치 싸이의 강남 스타일 군무를 연상시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로 신선했던 건 현실성이 다소 떨어질 만큼 과장된 연출이었어요. 특히 1대 한 만? 10만?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이는 첫 번째 장면 있죠. 아주 앞부분은 아니고 좀 초반 부분에 나오는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은 처음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아서 와, 정말 어떻게 저런 장면을 찍었을까 싶기도 했고, 현실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과장된 연출이지만 그만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시선을 강탈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요즘 영화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모습으로 장면이 꾸며져 있잖아요. 아예 판타지 소설이 아닌 이상은요. 특히나 실제 인물을 모티프로 삼고 있는 영화라면 현실성과 역사적 고증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RRR은 무조건적인 해피엔딩을 위해서 과장된 연출과 장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옛날식이다, 촌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요즘에 이런 영화가 워낙 드물다 보니까 저는 정말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또 무조건적인 해피엔딩 좋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결말이니까요. 영화에 나오는 과장된 연출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갑자기 동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싸우는 씬, 그리고 빔이 라주를 엎고 마구 싸우는 씬은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가슴 속에 막혔던 게 팡 뚫리는 너무 시원한 느낌이었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부당한 식민 지배를 하는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초월적인 영웅의 아주 강력한 응징, 이런 통쾌함이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했어요. 실제 역사에서는 이런 초월적인 슈퍼 영웅이 부당한 힘에 저항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실제 인도는 독립을 얻기까지 얼마나 무력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얼마나 인도 사람들한테 원통하고 분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런 억울함과 슬픔들이 쌓여서 과거의 슬픈 역사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이런 영웅 영화도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슬퍼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임경업전이라는 옛날 고전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도 보면 실제로는 조선이 청나라에 졌고 굴욕적인 항복은 했지만 임경업이라는 초월적인 영웅이 청나라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전쟁 패배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던 조선인들의 마음을 소설을 통해 보상해 주려고 했죠.
RRR 이 영화를 한국인으로 보면서 느꼈던 제일 큰 감정은 역시 슬픔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인도처럼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인도인들도 참 힘들었겠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힘든 싸움을 겪었을 거고 용기를 내서 죽어라 싸워야 됐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식민지인 인도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무시하고 때리고 쉽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행태에 또 분노하기도 했죠. 그걸 보면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그 나라를, 그 사람을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기보다는 하나의 물건처럼 철저하게 타자화하고 객체화하는 절대적인 무공감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배의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어떤 공감과 연대의 그런 분위기가 되게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이 들었고요. RRR 이걸 보고 난 후 실제 인물인 빔과 라주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생겨서 두 사람에 대한 탐색을 인터넷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빔은 1901년생이고 라주는 1897년생이더라고요. 라주가 4살 더 많은 셈이었죠. 두 사람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둘 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인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빔이 곤드족을 이끌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더라고요. 라주는 영국 경찰이었던 적은 없고 경찰서를 수차례 습격해서 무기를 빼내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잡혀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는데 빔은 39세에 죽고 라주는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둘 다 결국은 독립운동으로 인해 슬픈 비극적인 결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들이라는 것이 참 슬프더라고요. 영화에서 인도의 많은 영웅들이 잇따라서 소개되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빔이랑 라주가 진짜 실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나중에 이 영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공부해보고 싶더라고요. 라주와 빔은 불과 물이라는 상징으로 대비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라주는 불로 상징되고 있죠. 라주는 모든 것이 불덩이처럼 소멸된 그런 고향에서 자랐기 때문에 불과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는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소 악마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빔은 물로 상징되고 있어요.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탄생과 생명력을 상징해요. 빔은 자신의 고향에서 사람들을 지키는 양치기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 고향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라 노력합니다. 또 라주를 각성시켜서 자신을 구하고 함께 싸우게 만들죠. 이런 모든 빔의 모습들은 생명의 원천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물이 대비되는 연출은 정말 참신하고 문학적이면서도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본 영화 RRR. 남편도 같이 봤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또 한 번 같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직 RRR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밤에 남편이랑 또 한 번 봐야겠어요. 나중에 시우가 좀 잘하게 되면 이 영화를 같이 보고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